어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형사 재판이 있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아직까지 자기 집에서 재판을 받으러 간다는 사실 나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고 너무 화가 나는데 네. 그래도 왜? 세상은 변하긴 좀 변해가고 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당선 딱 되고 낮은 경호를 강조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죠. 근데 이게 윤석열이한테 적용되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낮은 경호를 강조하는 그 발언의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통해서 경호실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열린 경호. 기자님들 윤석열이에요. 빨리 인터뷰하세요. 열린 경호.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이가 출석하는 모습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열린 경호 여러분 함께 보시죠. 열린 경호. 문도 열리고 열리고요. 살짝 열린 경호. 가랑이도 열렸습니다. 내릴 때. 윤석열. 뭐야 너무 열렸네 하는 표정이죠. 이렇게 안 막나? 열린 경호. 열린 경호. 네. 말 잘하잖아. 왜 말을 안 해? 저번에 기자 붙었을 때 경호원이 이렇게 제지하잖아요. 제지했었죠. 네, 이제 활짝 열린 경호. 좋다. 네. 원래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분들이 붙으면은 팔로 이렇게 막고 맞아요. 그랬었는데 그런 거 방금 보시다시피 없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원래 윤석열이 저 재판 받으러 올 때도 무정차 통과라 그래가지고 교통 통제 다 하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민분들과 함께 네. 신호 그대로 받고 이게 정상이죠 사실. 아니, 현직 대통령도 음. 통지 거의 안 합니다. 맞아요. 현직 대통령도 맞아요. 뭔데 내란 우두머리? 아니 뭔데 도대체? 재판 이야기하기 앞서서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사실은 신호 걸릴 것도 없어요. 바로 건너편 한 하긴 100m, 200m 가면 집이기 때문에 걸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재판 입장할 때 보시면 오른쪽을 자꾸 힐끔힐끔 보시죠. 계속 보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근데 저는 저런 모습이 과연 참 이렇게 얘기하기 그렇지만 정상적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파면됐고 일부 극소수가 와서 막 이렇게 대통령 윤석열 이러면서는 고함치는데 그걸 좋다고 한 3번씩 웃는 표정으로 이렇게 힐끔힐끔 보잖아요. 그러니까 생중계되고 있는 전 국민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빨리 저는 감옥에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넣었으면 좋겠어. 방금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3대 특검법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 세 특검 중에서 지금 내란죄는 이미 기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최상병 특검, 특히 이제 수사 외압에 대한 부분으로 빨리 윤석열을 체포해서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 있었던 재판의 내용 짧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상현 특전사 1공수 여단장이 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거든요. 근데 뭐 결국은 같은 얘기의 반복입니다. 대통령 지시로 의원들을 끌어내라. 는 녹취까지 있다는 거 알지? 그렇죠. 녹취도 그때 한번 잠깐 틀었는데 재판정에서 그 윤석열 측에서 방해해갖고 못 틀은 거 아닙니까? 녹취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이는요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로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이상현 여단장은 의원들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또 얘기했어. 또 한번 살펴볼까요? 이상현 여단장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곽종군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 누가 그런 지시를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오랜만에 직접 반박을 하는데 완전 거짓으로 반박해요. 근데 더 정말 인간 이하인 게 자기 부하들 탓을 해버립니다.
정말 나쁜 자입니다. 아까 그 상부와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 네. 누가 그런 짓을 했냐고 물었을 때 대통령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상부를 당연히 대통령이잖아 상부가. 네. 근데 그거를 자기 부하로 그냥 둔갑시켜 버립니다. 볼까요? 자, 상부는 대통령이라는데 이거는 명백히 거짓말이다. 군의 상부는 합동참모본부다. 와, 참 이게 거짓말입니다. 아 진짜 나쁜 사람이야. 왜 거짓말이냐면 일도 너무 많아. 거짓말을 하려면 좀 그럴싸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 원래 계엄은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게끔 계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계엄을 선포한 게 본인이고 네. 계엄사령관은 법을 어겨서 가면서까지 육군 참모총장을 시켰어요. 네. 그럼 저기서 자기가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다. 합참이 상부다라고 하면 안 되고 상부는 국방부 장관이거나 계엄사령관이 육군 참모총장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이분은 자기가 계엄을 선포를 직접 하고 계엄사령관도 자기가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계엄사령관 합참의장으로 임명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짓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다. 네. 이게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거죠. 정말 성의 없는 거짓말.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졸다가 대충 들었고 김계리도 뭐 이따가 해프만 계속하고 아. 핸드폰만 계속 열심히 하더래요. 아 그래요? 풀매를 하고 와서. 풀맨까지는 건드리지 그러니까 마시고. 이게 아니, 저는 그런 시간에 네. 대통령에게 제대로 변론을 하게끔 옆에서 조언해야 되는데 윤곽근 변호사만 열심히 하고 아 그래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꽃하는 보리자루 비슷하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이제 뭐 열정도 없다. 뭐 권력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아. 방청객도 거기에 150석이 그래도 좀 차는 편인데 네. 어제 20명 왔어요. 아 근데 이거 관심은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요 재판도 다른 조지호 경찰청장 재판, 김용현 노상원 재판은 에어컨도 안 틀어줘서 에어컨 틀어달라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적어서 좀 가동하기가 좀 그렇다 그랬는데 어제는 20명 왔는데 에어컨 너무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군인권세 탈동가들이 추워가지고 뭐 8시간 9시간 내내 추워 죽는 줄 알았다고. 네. 예. 아니 그 지기현이는 어떻답니까? 지기현이. 지기현 재판장은 여전히 네. 재판 진행 엉망으로 합니다. 아, 왜냐하면 배의철 변호사가 예. 사건과 관계없는 정치적 선동 발언을 막 해요. 재판장에서. 네. 예를 들면 야당인 당시 민주당이 이제 탄핵을 남발했다. 뭐 행안부 장관도 탄핵해서 경찰 업무를 마비시키려고 했고 검찰총장도 탄핵시켜서 뭘 하려고 했고 막 이런 정치 선동을 해요. 그러면 재판과 관계없는 얘기를 증인에게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하지 말라고 제지해야 되는데 당연합니다. 제지를 살짝 하는 것처럼 하면서 좀 5분 뒤면은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정치 선동적 발언을 이 법정에서 하도록 계속 용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기현 재판장이 빨리 이 재판을 손을 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또 가서 제가 항의 한번 하셔야 돼. 항의하는 것도 아 좀 요새 왜 이렇게 당첨이 안 돼요? 그러게요. 아, 요즘 안 돼요? 당첨이 안 돼요. 아예 그냥 응모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응모했어요. 확실히 했죠.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당첨 응모한 거 앞으로 저 증거 제출하세요. 제가 캡처 떠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해하시는 게 너무 웃겨. 응모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재판이 너무 길어지고 힘드니까 저희 활동가들이 당첨되면 거의 괴성을 지릅니다. 네. 가기 싫어서. 그리고 네. 또 어제 재판 모니터링 하는데 대통령의 어떤 표정 그리고 이제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열받았는데 배이철 변호사나 이런 변호인들이 증인을 인신 공격하거나 이제 막 공격하는 것은 제지하지 않는데 네. 저희 이제 활동가 중에 한 분이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이렇게 했나 봐요. 법정 경위가 막 이렇게 노려보고 막 네. 다가오고 이랬대요. 그러니까는 이 재판이 사실상 지기현 재판장이 재판 지휘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의전에 치우쳐서 어제도 엘리베이터 탔는데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방청하려고 몸 수색 받는 사람들이 이제 스탑된 거예요.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항의하니까 이제 또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전히 황제의 의전을 윤석열한테 해주고 윤석열을 있다고. 해주고 있다. 아직도. 예, 저는 좀 걸어서 운동도 별로 안 하시는데 거기 대법정 이렇게 한 4층까지 걸어가도
건강에 문제 없습니다. 좀 걸으셔야죠. 네. 근데 저는 이거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희대가 제일 문제야. 네, 제일 문제인데 맞아. 뭐 저도 기대할 바는 없지만은요. 이거 정말 지기현 재판장 정리 안 하면요. 여기서 무슨 결론을 내려도 국민들이 수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재판이 솔직한 얘기로 지금 내란 수개가 저렇게 걸어 다니는 이 장면 말이 안 돼. 국민들 뚜껑 열리고요. 네. 또 거기서도 지금 신성한 재판정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새 정권은 들어섰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이 내란이 진행 중이고 이자들을 정말 우리가 뿌리 뽑지 않으면은 정말 안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국민들 속이 천불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뭐 대통령실에 의제 제출했지만 내란 특별 재판부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법으로. 왜냐하면 일반 형사법으로 내란범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형법학자들의 주장이고 이것은 내란은 내전을 전제로 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내전으로 가게 되면 학살이나 민간인 사상자가 생기기 때문에 범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되게 중대 범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 정확하게 재판을 하려면 반민특위 때처럼 반민특위 때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가 있었듯이 네. 내란 특별재판부 또는 내란 특별재판소로 특수법원 형태로 하나 만들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특조위도 만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기소하지 못할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진술들이나 증언들을 차곡차곡 모아놔야 앞으로 역사에 이러한 불운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이 내란 형사 재판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도량도 너무나 적고 네, 맞습니다. 관심도도 너무 떨어져서 기자들도 참 오후, 걱정이에요. 오후 되니까 거의 잘 안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큰일이야, 하더라고요. 지금. 예, 네.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란 재판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거 진짜 열받는 겁니다. 네. 최상병 특검 이따가 뭐 자세한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만 이 국무회의에서 이거 이제 의결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진짜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효능감이. 근데 이런 와중에도 군 검찰 이거 문제야. 군 검찰 얘네들 진짜 문제입니다. 예. 정말 심각해도 너무 심각해요. 군 검찰은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 보고서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는데 예. 그 지시를 어기고 경북 경찰청에 박정훈 대령이 수사 보고서를 접수한 것이 항명이라고 해서 군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네. 아시죠, 이건 다. 네, 네. 예. 그런데 요게 1심에서 무죄가 났어. 무죄 나왔죠. 무죄가 났습니다. 왜 네. 무죄가 났냐면 김계환 사령관이 명확하게 이첩 보류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 박정훈 대령에게 그리고 김계환에게 그런 권한이 있지도 않아. 그래서 무죄가 났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 검찰이요. 네. 와, 진짜 나쁜 자들이야. 김계환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국방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했어. 항소심에서 추가해버렸어. 하나를 더 얹었어. 이 진짜 나쁜 놈들이야. 진짜. 추가로 공소 제기한 건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박정훈 대령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예. 그래서 사실 김계환 사령관 항명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 위에 이종섭을 들어와가지고는 맞아. 이종섭에게 항명한 것이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이종섭이 직접 명령을 한 적이 있냐 없냐의 문제겠죠. 네. 사실 명령을 한 적이 없죠. 그리고 군검찰이 이종섭은 소환 조사도 안 해놓고 상관 명예훼손죄도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미 1심 판결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종섭의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놓고 너네는 왜 이종섭 조사도 안 하냐?라고 해서 지금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군사법원 재판부에서 문제를 하면서 무죄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종섭이 항명 피해자인 건 맞냐라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네. 아니다라는 것이고 네. 어떻게든 유죄를 주고 싶다는
국방부 검찰단의 이 문제야. 아주 못된 심보가 그렇지. 이게 기소권이나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죠. 매우 남용한 그러니까 거죠. 이들은요, 제가 봤을 땐 국방부 검찰단의 원스타 육사 출신 김동혁 준장입니다. 예. 이 사람을 빨리 저는 최상병 특검이 구속시켜야 된다. 와. 왜냐하면요, 남의 수사기관에 경북경찰청에 가 있는 수사 정상적으로 이첩된 수사 기록을 통으로 탈취해 와요. 거기에 박현수가 연루됐다. 서울경찰청장이. 왜냐하면 당시에 국정상황실에 경무관으로 파견돼 있었거든요. 그러니 전화를 합니다. 첫째, 그거 국방부 검찰단이 받으러 갈 건데 줘라고 하니까 당연히 경북경찰청에선 과함부하는 줄 알고 복사본을 3개를 떴대요. 복사본을 주려고. 야. 그런데 누군가가 전화가 와서 그거 사건 번호 등재했어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안 했는데요 하니까 야 그거 수사 기록 통째로 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복사를 뜨다가 중단이 됐어요. 중단해서. 그 복사본은 파기했어요. 이걸 박주민 의원이 당시에 밝혀냈어요. 네. 복사본 뜨고 있었다. 네. 이게 다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아. 김동혁은 얼마나 나쁘냐면 그것을 다 음모하는데 다 판을 짰고 특히 박정훈 대령에게 그 집단 항명 수괴죄, 그러니까는 항명죄가 아니라 군형법상 집단 항명 수괴죄라는 건요 군인들도 잘 모르는 겁니다. 네. 이 네이밍으로 박정훈 대령을 이제 구속시키려고 했고 더 나가서 직접 군 검사들을 끌고 해병대 사령부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령관하고 장군들 앉혀놓고 자기가 원하는 답 나올 때까지 다시 썰 시켜요. 와. 원스타가 3스타하고 2스타 앉혀놓고 와. 그때 당시에 전직 해병대 사령관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원스타가 칼 차고 와서 와. 해병대 장군단을 모욕했다. 이거는 반란이나 계엄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야지 가능한 일인데 예. 그대로 워딩할게요. 이놈이 와서 이 짓을 하더라. 그러면 그게 누구의 명이겠냐? 대통령의 명이겠지. 누가 감히 원스타가 3스타를 취조할 수 있냐? 이 얘기를 예. 하는 거죠. 그놈 이름이 뭐라고요? 김동혁 김동혁 준장. 준장. 지금도 국방부 검찰 단장이고 지금도 검찰 단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대로야. 군에서 검찰총장 같은 지위를 예. 누리는 사람이죠. 와,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사람부터 빨리 저는 잡아 넣어야 되고 직무 배제시켜야 된다. 아, 이 얼굴 기억나네. 큰일이네. 지금도 검찰 단장이래. 이 국방부 장관이 이거 인사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직무 배제 시키시. 아, 네. 국방부 장관 하고 싶네. 거기에는요 말고. 지금 뭐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연루된 사람이 많은데 와. 기억을 복귀해 보십시오. 당시 국방 비서관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3스타로 영전해서 지금 국방대 총장 가 있지 않습니까? 임기훈.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장성으로 와. 우리의 군의 책임자와 요직을 맡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빨리 속아내야 되는 거죠. 임종득 국회의원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다 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수사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 이게 미치겠네. 군검찰이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요. 지금 박정훈 대령한테 훈장을 줘도 모자른데 그렇지.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이자들이. 그리고 지금도 1심에서 무죄 나왔는데 2심에서 어떻게든 처벌해 보자고 지금 덤비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말 같지도 않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정말 이자들에 대해 가지고는 진짜 너무 국민들이 오래 참아왔잖아요. 이거 예. 정말 특검 들어가면은 바로 지금 아까 김동혁 준장부터 해서 너무 지금 편만하게 이게 지금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강조하면요. 이 공소장 변경한 부분에 뭐 네. 권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종섭 장관 뭐 그때 호주 대사 도주 대사라 불렀잖아요. 네. 뭐 호주가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이니까 예. 개별 사건은 수사단장이 중심으로 수사를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수사 외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거 공소장 바꿔도 법리적으로는 어차피 무죄인데 이런 검찰의 행태 자체를 정말 이번에 뜯어 고치고 바로 잡아야 된다. 네. 그렇게 김동혁 봅니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김동혁 사진. 제가 또 국방부 장관 갈 수도 있으니까 얼굴 봐놔야 돼. 근데 김동혁이 누구야 나와? 대가리 박아. 아 진짜 가라 가. 아 심각해. 진짜. 저는 이게 일부러 이런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항소심 재판 끌어서 박정훈 대령이 지금 임시보직으로
해병대 사령부 인사차장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보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군사경찰 병과이기 때문에 원대 복귀 시켜요 그 빨리. 헌병병과예요. 그러니까 헌병. 수사 업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 두면 안 되고 저는 원대 복귀를 하게 되면 네. 수사단장에 복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수사권을 지는 게 국방부 검찰 때는 꼴배기 싫은가 봐요. 아니, 그거보다는 좀 네. 무섭겠지. 그쵸. 그냥 네. 무섭겠죠. 그러니까 두렵겠지.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수사를 또 공명정대하게 하다 보면 네. 걸릴 게 많기 때문에 예. 전 일부러 대법원까지 시간 끌기 위해서 박정훈 대령의 어떤 그 계급 정령까지 물고 늘어질 계획이 선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왜 자꾸 그 댓글에 좀 오늘은 내용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네네. 어려울 게 사실 없는데. 음. 네. 잘 걸렸다. 맞습니다. 김동혁이. 김동혁 대답. 예? 야, 완전군장하고 밖으로 튀어나와. 왜 이렇게 위험이 없냐? 얼굴 보니까 기억나잖아요. 뭘 봐? 센스 있게 찍었어. 저분이 네. 군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심각합니다. 예. 아직도 그 보직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이거 국방부 장관이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임태훈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시간이 20분 계획보다. 초과됐습니다. 15분만 줄 생각이었구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임태훈 소장님의 증언을 통해 윤석열 내란 재판의 실상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재판장이 변호인의 정치선동 발언을 제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법부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김동혁 준장으로 대표되는 군검찰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추가 혐의를 얹어 기소하는 행태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입니다. 특히 원스타가 3스타를 취조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정상적인 군 기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분명 상부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를 다루는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